반도체가요 한 10개월 만에 반도체 일부 가격이 올랐어요. 국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한 주 만에 12%나 급등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해당 소재를 공급하는 일본 업체 등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물 가격이라는 게 있고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현물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로 하는 이 D램 가격 기준으로 10개월 만에 단기간에 걸쳐서 며칠 만에 12%가 올랐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예요. 빠질 만큼 빠진 것 같다라는 게 먼저 전제고. 그래도 내린다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내렸죠. 뭐 네. 하웨이 사태 때문에도 더 많이 내렸고. 그런데 이게 물고 싶을 때 뺨 맞은 꼴이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일본에서 핵심 소재 안 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염려한 겁니까? 수급의 영향, 그러니까 공급이 주는 거 아닌가? 눈치를 보고 있던 현물 시장에서 어떤 투기적인 매수세가 주로 대만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일단 나 좀 사줘. 이렇게 사간 거죠. 반도체 급하게. 사재기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제가 일부 품목이라고 하는 게 현물 시장이 고정 거래, 예를 들면 애플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런 큰 거래처에 주는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고정 거래는 원래 단골 고객한테 갑자기 뭐가 올랐다고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는데요. 다음 계약 때는 조금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혹은 이쪽에서도 이거 다른 데 물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고 신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가 지장이 있으면 가장 불편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중국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중국이고 미국도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D램에 관한 한 중국 업체는 반도체를 전혀 못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미국은 때문에 3위 업체가 하나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수급이 꼬여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한국이고 아, 가장 불행한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다단한 복잡하게? 그런 문제가 한중일 혹은 미국, 유럽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게 요번에 증명이 됐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아베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게 되치기 당한 느낌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일본의 주류 언론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아베의 이번 조치는 자충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본 경제가 지금 되게 좋다고들 얘기하죠. 청년 고용도 잘 되는데 작년에요. 일본 경제 성장률이요. 0.7%였습니다. 1%가 안 돼요.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수출이 줄어서 걱정이잖아요. 근데 일본도 역시 작년 말부터 우리하고 비슷하게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간의 민심이 난다고요. 지금 선거 앞두고 있고 또 아베도 굉장히 오래 집권을 했잖아요. 이 정권 연장하려면 무슨 군국주의다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냐 이게 손해가 되냐 정확하게 판단하면 도움될 일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런 여론이 우세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피치라는 네. 세계 3대 신용평가 영국 회사인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되면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 다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대체하려는 노력을 해서 결국은 해낼 것이다. 그런데 일본 부품 소재 업체는 당장 한국이 주 고객인데 이걸 안 사가면 힘들 거다. 또 한 가지 오늘 뉴스가 나온 것 중에 세계 품목 중에 불화수소라는 게 있었잖아요. 에칭가스라는 건데 무역협회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그 수입선을 보니까 일본, 중국이 거의 반반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 말고도 미국이나 유럽 혹은 중국으로부터도 수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일본으로부터 90% 사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반반 정도 되는 것들을 일본을 줄이고 다른 수입선을 확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지 않는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국이 당하고 일본은 이익을 보는 그 프레임에서는 조금 벗어나주는 게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기술적으로 발전할 때까지 한국 도대체 뭐 했냐 이렇게 지금 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정책에 관한 한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했으면 잃어버린 20년이 있었겠습니까? 20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기술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십시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거 기술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우리 한국이. 일본에서 일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일본을 넘어선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일본이 전략적으로 부품 소재 장비 업체만 키웠냐? 그게 아니라 전방 산업이 세트 업체라고 하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것도 일본이 1등 하던 걸 한국에서 그걸 갖고 오니까 남은 게 뭡니까? 소재. 소재 부품이잖아. 전략적으로 이걸 키운 게 아니라 이걸 세트, 이 전방 산업을 뺏기고 남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반도체 D램의 선두가 되고 싶었던 거지. 그렇죠. 소재 부품 강국이 되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해 이익을 58조를 냈습니다. 일본의 부품 소재 업체 다 합쳐서 그만큼 벌겠어요. 사실 큰 덩어리를 우리가 갖고 온 거고 직전 한 10년 동안 뭐 미미하다 또 뭐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업체들의 국산화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네. 사실이죠. Get ready for the wild.